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파이코어팀 공식 쇼츠 영상이 하나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KYC와 마이그레이션 유예 기간에 관한 짧은 내용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KYC 유예 기간 내용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파이 KYC 유예 기간이 시작된지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성을 좀 더 조성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쇼츠 영상으로 다시 한번 공유를 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KYC 유예 기간은 3개월이 주어집니다.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 기간 내에 KYC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완료는 6개월 이내에 마쳐야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이 작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요, 마지막 6개월 이내 채굴한 파이 코인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채굴했던 파일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니 주변 보안 서클 멤버와 어닝팀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기술적인 이유로 고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유저들이 유예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6개월 타이머의 유연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KYC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타이머가 그때부터 시간이 흘렀습니다. KYC를 신청해야 되는 기간이 이제는 39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 안에 신청을 해야 기존에 보상을 예약했던 파이 포인트를 암호화폐로 정상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파이 관련 영상을 2개를 공유해드리면서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가 1센트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이 파일을 얼마라고 예상하고 얘기를 한 건지 궁금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영상 링크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시청을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3년 전에 파이코어팀 공식 채널에서 니콜라스가 파이 지갑의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왔던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 파이 지갑의 기술적 특성을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 제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이 되었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은 수십 번 이상 보고 편집을 해왔던 그런 영상이라서 여기 있는 니콜라스의 대사를 다 파악을 하고 외우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요. How much is the transaction fee? The current transaction fee on the testnet is 1 cent. 자, 니콜라스가 파이 수수료를 센트라고 여러 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그 부분을 지금 문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니콜라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Current transaction fee on a testnet is 1 cen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즉 파이의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 테스트넷 위에서 현재의 수수료는 1센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 센트와 달러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100센트가 1달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수수료 0.01파이가 1센트라면은 그럼 1파이는 1달러인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니콜라스가 이 1파이의 초기 가치를 1달러로 기준 잡고 얘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영상을 수십 번 봤지만은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센트라는 영어 단어는 미국 달러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여러 화폐에서 100분의 1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 왔었습니다. 심지어 화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수치적인 부분, 볼륨적인 부분에서도 100이나 100분의 1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용이 되어 왔던 영어 단어가 바로 센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실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더라도 이 센트는 예로 달러나 유로, 랜드 등의 100분의 1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파이를 일반 통화로 얘기를 해보면요, 0.01파이 수수료는 1파이의 센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수수료는 1파이의 100분의 1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센트라는 얘기는 좀 더 확장을 해서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게 되면요, 여기서 니콜라스가 얘기하는 0.01파이를 센트라고 표현한 부분, 이것은 달러 기준의 100분의 1, 즉 1센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파이 생태계 내에서 파이 코인의 100분의 1 센트로 표현을 한 것이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니콜라스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파이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니콜라스가 수수료의 용도와 개념을 설명한 영상이지요. 수수료가 법정화폐로 교환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 내용을 또 모르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거래 수수료라는 게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에 니콜라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팸 거래를 방지하고 거래 순서를 정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몇 달 전에 이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랜덤성으로 이 스캠 링크를 보냈던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루에 1000명, 10,000명 이상에게 스캠 링크를 포함을 해서요. 0.0000314 파일과 같은 소수 파일을 무작위로 보내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이슈를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렸었지만 수수료 0.01파이가 존재하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기꾼들은 파이 블록체인 상에서 여러분들의 파일을 훔쳐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밀 구절 24개 영단어를 훔쳐내기 위해서 스캠 링크를 지속적으로 보내었는데 그 스캠 링크를 보내기 위해서 0.0000314 파이 이런 의미 없는 소수의 파이코인을 1000건, 10,000건을 랜덤의 유저에게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0.0000314 파이를 10,000건이나 보내도 총 소모한 파이는요 0.314 파이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1파이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기꾼 입장에서는 0.314 파이를 투자를 해서 10,000명 중 1명만 속는다면 그래서 본인이 1000파이나 수백 파이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기꾼이 1000건이나 10,000건을 보내게 되면요 전송 수수료가 건당 0.01파이가 계속 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00건 기준으로 하면요 총 100파이가 소요가 됩니다. 즉 사기꾼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수수료가 없었거나 엄청 낮았더라면 10,000건이 아니고요 10만 건이든 100만 건이든 이 사기꾼은 무한대로 계속 스캠 링크를 보낼 수 있었을 겁니다. 모두가 메인넷 이후에 그런 활동을 한다면요 파이 블록체인은 이런 의미 없는 전송들, 스팸 거래들 때문에 혼잡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정작 중요한 거래들은 파이 블록체인에서 뒤로 밀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라는 것은 하나의 안정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초반에 파이의 능력치가 조금씩 확인이 된다면 그 후에 수수료를 조금씩 낮출 수 있는 여러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낮은 수수료만을 외치고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한다면 리스크가 클 수 있겠죠. 참고로 파이 네트워크의 테스트넷을 현재 보면요 여러 트랜잭션이 몰리면서 여러 거래가 밀리게 되고요 최근에는 지갑조차 생성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파이의 메인넷에서도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니콜라스가 언급을 한 것처럼 혼잡 상황 시에는 0.01파이 기본 수수료가 아닌 이것보다 좀 더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그런 거래부터 선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02파이, 0.04파이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올려서 전송을 시도하는 게 더 이득이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수수료 관련해서 참 재밌었던 일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 솔라나 블록체인은 높은 TPS 거래와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나 문제가 상당히 많이 터졌었는데요. 이 초기 한 2-3년간 정말 많은 기술적인 문제를 보여주게 되었고 블록체인이 정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솔라나 블록체인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은 채 너무 낮은 수수료만 고집을 했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거래가 한 번에 몰렸을 때 이것을 또 나누어 처리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화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솔라나의 이 디파이 시장에 대출 상한이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큰 위기가 올 뻔한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 간단한 USDC조차 전송이 되질 않아서 한 유저는 막상 느껴보니 비트코인 수수료 시장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런 현상이 많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거래가 처리되는 네트워크였기 때문에 이 솔라나를 경험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수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서 다시 넘어와서요. 파이의 수수료는 0.01파이로 시작을 합니다. 코어팀의 파이의 유통량을 모두 파악을 해보고 이런 스팸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고민을 해봤을 것이고요. 또 너무 수수료가 높아서 부담이 되지 않는 그 수치의 평균값을 잡아서 0.01로 초기에 세팅을 해놓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여러 솔루션이 나와서 수수료가 낮아질 수는 있지만은 초기에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부분 또 2019년 백스에도 이 수수료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2019년에 나왔던 초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핵심 부분만 읽어드리자면 비트코인 거래와 유사하게 파이 네트워크에서 수수료는 선택사항입니다. 각 블록에는 몇 개의 트랜잭션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에 백로그가 없으면 거래는 무료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거래가 있는 경우
노드는 최고 수수료 거래로 수수료별 주문을 하게 되고 생성된 블록에 포함할 최고 거래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공개 시장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다 3년 전, 4년 전 자료였다라는 점에서는 최근에는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2023년 11월 30일에 소개된 파이 지갑 QR코드 소개 영상을 한번 보면요. 이때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요. 이 영상의 주제는 파이 지갑의 QR코드 업데이트 관련 영상이었지만 실제 자세히 보면요. 수수료가 보이는데 고정 수수료 0.01파이가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닌 좀 더 높은 수치의 좀 자율적인 수수료로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어팀에서 그냥 의미 없이 수수료를 입력을 해 놓았다라고 보기보단 앞으로 미래는 0.01파이 고정 수수료가 아닌 좀 경쟁을 해서 높은 수수료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리는 힌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수료 관련해서는 초반에는 좀 더 상승을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아직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파이 코어팀이 현재까지 우리에게 파이를 설명했던 부분들을 모두 한번 보면요. 코어팀에서는 파이의 가치를 법정 화폐로 비교를 해서 교환비가 얼마나 될까 이런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하거나 힌트를 준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원했었고요. 또 본인들도 이 공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본인 스스로를 표현을 했지만요. 이 두 파운더는 본인 스스로를 긱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좋게 표현을 하자면요. 이 컴퓨터나 이런 공학, 기술에 파묻혀서 엄청 그것에 열중하는 사람들을 표현을 하는데요. 그리고 4년 이상, 5년 이상 이 두 파운더의 행보를 빠짐없이 다 확인을 해 보았을 때는 참 지독하다 할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 이 파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칙주의자로 행동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수없이 생산해내는 그런 루머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러티브도 있고요. 하지만 파이코어 팀이 직접적으로 파이코인과 어떤 US 달러나 법정화폐로 연결지어서 가치에 대한 힌트를 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